어제 재판에서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뭐냐면 그 조대현 변호인이 헌법재판관까지 했던 변호인인데 그 변론에서 이제 증거 같은 것들을 서로 양쪽에서 주장하면서 정리했는데 검찰 피신 조서를 탄핵 심판의 증거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고, 그러니까 문영배 소장 대행이 그건 이미 4차에서 이미 당신이 주장한 내용이고 과거 예를 비추어가지고 혹은 법을 비추어가지고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이미 얘기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또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했더니 이 사람이 그냥 가방을 싸가지고 나가버렸어요. 재판을 하다가 말고. 그러고 났더니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배인 헌법재판관에게 완장질을 했다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 사람은 재판장이고 지금 우리는 그 조 씨는 변호인인데 그러면은 정관예우를 그냥 몽땅 인정해줘가지고 예, 정관예우 해달라는 거죠. 몽땅 인정해가지고 말이 되든 안 되든 그냥 전부 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다 받아주겠습니다. 이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완장질이라니. 지금 소송지휘권을 올바로 행사하는 재판장에게 미친 사람들 아니면 이런 말 할 수가 없는데 더 황당무계한 것은 이겁니다. 자기네들이 이제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문영배 권한대행을 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자기네들이 뭐 모두 다 사퇴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건 의미가 없다는 게 이제 밝혀졌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하필이면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러고 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을 모아가지고 문영배를 탄핵시켜서 직무 정지를 시켜버리겠다. 70몇 명 지금 78명 지금 모아놨다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동현 씨는 전 이 사람 변호사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만 소장 대행으로서 불공정하고 위법한 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문영배 재판관 또한 우리법 출신입니다. 이러면서 또 쓰잘데기 없이 우리법 출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78명의 의원들이 문영배 재판관 탄핵소추 동의를 해줬다. 이러면서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내가 보기에는 지금 다들 이제 완전히 끝까지 가자, 완전히 막가파식으로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바보들 같아요. 이게 말이 되나요? 바보들 같은 게 자기들 변호사 전원 사퇴하겠다고 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윤석열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네. 이것도 자기들 다 모아봐. 한번 해봐요. 다 모으면 몇 명이야? 아니 현재 재판관을 탄핵시키려면 몇 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08명이 모여가지고 백날 해보라니까. 자기들 모여서 백날 투표해봐. 투표 성립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만인의 적이야. 쟤네들이 결정하는 건 절대 믿지 말아야 돼. 자, 우리 똘똘 뭉쳐. 저 결정 나면 우리 무조건 싸워야 돼라고 하는, 그냥 제가 볼 때는 진짜 그 인민군들 과거에 예를 들면 인민재판하듯이 계속 헌법재판소에 있는 문영배라는 일정 사람들 공격을 하면서 헌재의 결정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석도현 같은 말 한마디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르르 떼거지로 몰려가가지고 저런 행동을 한다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저러는 거지? 라고 하는 근본적인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분명히 날아갈 거야. 그렇다면 저 사람들은 왜 모이는 거지? 그 작은 권력들을 똘똘 뭉쳐가지고 조계선에서 실패하더라도 당에서 지들끼리 요거 가지고 찌그럭빼그럭 서로 나눠먹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면 이자들이 하는 정치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배지를 얼마만큼 더 많이 유지할 것인가 밖에는 남아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비루해요. 하는 행동들을 보면. 자, 어쨌든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300명이니까 100명 이상이 아까 발의할 수 있겠죠. 네,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78명이라고 주장하는데 아까 원래는 108명이 국민의힘 의원들이잖아요. 8명은 절대 여기 동의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지금 확신을 하고 있고요. 네, 이거 그냥 제 확신입니다. 느낌적 느낌으로. 그리고 만약에 뭐 그걸 넘어섰다 하더라도 모여가지고 2분의 1 이상이 또 여기 오케이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 의원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재판관을 모욕주기를 하는 것이고, 아니 이미 헌재에서 재판하는 도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얘도 이랬고 저랬고 하면서 다 설명을 다 해주고 이거는 증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해주고 소송지휘권을 행사한 건데 거기다 대고 싫다고 중간에 나가버리는 사람한테 완장질한다는 그런 말이나 하면서 그 사람을 탄핵하겠다고 하는 이 후한무치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저는 네? 이 지금 이제 윤 대통령 그 변호인들이 있잖아요. 변호인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윤 대통령을 방패 삼아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좀 차지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아마 뭐 이분 중에서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한두 분은 다음에 국민의힘에 공천 받아가지고 배지 달겠죠. 안 그렇습니까? 이번에 고생해. 국회 변호사들? 얼굴을 알렸으니까.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 정말 국민의 힘이 아니고 국민의 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문현배 재판관이 저는 말씀하신 것 중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참 얼마나 저분 가슴이 부글부글 끓었으면 이런 말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딱 한마디 말씀하시더라고요. 소송지휘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소송지휘권은 우리나라 법이 인정하는 재판장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럼 뭐 짐 주섬주섬 싸워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짐은 옆에 있는 변호사 싸워 나오면 되지 그냥 나가면 되지 짐은 또 아까운 모양이에요. 그걸 또 왜 싸서 나갑니까 추잡스럽게. 그러니까 그때 제발 좀 있잖아요. 뭐 집안에 뭐가 들어 있겠습니까? 좀 제발 좀 그런 속된 말로 자기 자신의요 값어치를 떨어뜨리는 일 안 하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제 김계리 변호사가 도대체 당신 그렇게 하는 권한이 뭐냐, 법적인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소송지휘권입니다. 그 얘기잖아요. 예. 근데 그 소송지휘권을 완장권이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죠. 비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집단인데 저는 정영식 그 재판관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우려를 표한 바가 있고 아직까지 불식이 안 됐습니다만 그나마 정영식이 주심인 게 좀 다행스럽다 오히려. 그러니까 4차 변론 기일 당시에 이거 검찰 그 조서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못을 명토 박은 사람이 정영식 주심 재판관이고 그 당시에 만장일치라고 대단히 강조를 했거든요. 네. 만약에 그거를 일단 문영배 대행이 주심이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으면 그것도 두고두고 공격받을 뻔했는데 그나마 우리 정영식 주심이 또 그런 데는 쓸모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들이 이제 계속해서 정치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온 국민들의 이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엄정한 법 집행을 바라고 있는데 이들은 이미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들은 더 잘 알죠. 아웃될 거라는 거. 그러면 이미 우리의 미래, 정말 암울한 미래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결론을 내리든 이들은 승복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고 시계가 지금 현재 땅땅땅에 맞춰진 게 아니라 그 뒤에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 이제 정치인들 같으면 당권으로 갈 것이고 이 변호인들 일부는 좀 전에 행정관님 말씀대로 뭐 공천 기타 플러스 알파의 어떤 다른 목적들이 있는 것이고 이들이 처음에 계엄을 했다라고 할 때 주장하고 했던 말 중에서 공산 전체주의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쓰던 말입니다. 공산 전체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쓴 1945년에 조지 오웰이 쓴 동물농장에 보시면 왕돼지 나폴레옹을 추종하는 그 세력들이 밤이 되고 나서 인간을 다 몰아낸 다음에 완전 슈퍼 왕돼지가 이제 집권을 한 다음에 계속 뭐가 틀렸는지 지들도 아는데 찬양 시를 쓰는 놈부터 시작해서 그냥 막 선동부대부터 시작해서 나팔 부는 놈에 별의별 놈들이 아닌 걸 기라고 우기니까 나머지 민중들이 할 수 없이 거기서 말이니 뭐 토끼니 뭐 이런 저기들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딱 지금의 이 형국 1945년에 쓴 조지 오웰의 나폴레옹의 실사판 대한민국 참으로 참담하죠. 8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들이 바로 공산 전체주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이것도 지금 이해가 안 됐던 게요. 그러니까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다 아시잖아요. 저기 청구인 측에서는 네. 아니, 몸이 아프다니까 안 나와도 될 것 같다고 얘기했더니 안 됩니다. 꼭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좀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오기 전에 구차에서 조지호가 진술한 내용들에 대해서 증거 채택하겠다고 얘기했으면 아니 그 채택하세요. 그다음에 그 뭐죠 목요일 날 내일 조지호가 다른 발언을 하게 되면 그 증거 진술과 관련해서 헌재가 다른 판단을 할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전 헌법재판까지 했던 분이 갑자기 그거 딱 물어보더니 갑자기 에이씨 그러고 나가버린다라고 그러니까. 보면서 좀 뭐가 저는 거지 저게 진짜. 그러니까 저런 땡깡도 저런 땡깡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네 주폭들이 하는 짓이에요. 저게 하는 거. 맞아요. 자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했던 기일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시간만 1시간 늦춰졌고요. 오전에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러면 형사법정 갔다 와라. 우리는 시간을 늦춰줄 테니 이제 이렇게 지금 재판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내일 그래서 나올 증인이 홍장원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이제 아프다고 해서 안 나왔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번에 나오기로 했죠. 구인까지 생각했더니 그리고 이제 한덕수 총리가 나와 있는데 저는 이들이 썩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지 않다. 이들이 말할 것은 뻔하다. 왜냐면 이 얘기 나왔어요. 9차 변론에서 국회가 공개한 내용을 보니까 조 청장이 쓴 조서, 신문 조서에 나온 내용이죠. 네. 비상계엄 당시에 예. 윤석열이 조 청장에게 6번이나 했어. 밤 11시 30분부터 1시 3분까지
2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6번이나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용이 중요해요. 국회의원들 다 빨리 체포하라 이런 내용 얘기를 했다고 자기가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 중요한 거는 계엄 해제 이후엔 2통화가 왔어요. 그때도 똑같이 끝까지 끌어내려고. 버티라고 사실 그런 끌어내라고, 거죠. 네. 끌어내라고. 그러니까 해제했다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불법적이고 위법한 행동을 했고요. 또 얘기 나오는 거. 14명 체포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고 체포명한테 물어봤더니 이재명, 한동훈 이런 사람 뭐 싫은 건 당연한 거고 나머지는 왜 싫으냐. 와, 아주 내용이 가관이더만요. 이런 상황인데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어떤 식으로도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미 지금까지 나온 그 심리학 자료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몇 분한테 여쭤봤어요. 헌법재판 많이 하시면 여쭤보니까 충분하다고 하는데 아마 내일은 제가 보니까 활용 점정을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3명 다 윤석열 측에서 요구한 증인들인데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이번에도 뒤통수가 3연타로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자승자박이야. 자기가 계속해서 이 늪에 구렁텅이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헤어 나오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딱 생각나지 않습니까? 영화 제목이 갈 때까지 가보자. 아, 자기가 한 짓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럼 어떻게 가려요? 자기가 다 조지원한테 6번, 조지원한테만 6번 했겠습니까? 여기저기 전화 다 때린 거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다 때린 게 다 확인이 될 건데 한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한들 그게 예를 들면 증거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 튀어나오는 건데요. 전 제가 볼 때 그래서 뭐 아마 전 헌법재판관들도 이미 마음속으로는 다 결정을 했었거든요. 아니 그리고 피청구인이 다 자백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피청구인이 그렇죠. 말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그걸 다 조합하니까 아, 내란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내가 성환이에 보냈어. 그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내가 작전 짜는 거 다 봤어. 그리고 또 가장 자기 측근한 이상민 장관이 자기는 멀리 떨어져 있고 윤석열 대통령 그 테이블 위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그 단전 단수라고 여론계 뭐 언론계가 써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나와가지고 편들어준 게 아니고요. 한 대 집박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상민이든 아니면 조태용이든 간에 얘기를 잘 들어보면은요. 예. 일관되게 윤석열을 치고 있는 얘기거든요. 아니 단전 단수는 알겠어요. 실컷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갑자기 거기에 MBC, JTBC, 경향신문, 한겨레 신문, 여론조사 꼭까지 그게 보인다라고 하는 게 좀 이해가 말이 안 안 돼요. 돼요. 시력 좋아요 그분요. 써보진가? 써보진가요? 600만 달러의 사나이. 예. 삐삐삐삐 하면 다 보이잖아요. 자 어쨌든 체포 이유가 가지가지였는데 명단의 대다수는 윤석열이가 싫어하던 사람이다. 정확히는 김건희가 싫어하는 그렇죠. 그렇죠, 사람이죠, 김건희가. 정확히는. 네. 그러면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이재명 한동훈 조국은 왜 대통령이 싫어하는지 아시겠죠? 네, 의원식은 당적 없고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왜 민주당이 편파적으로 하냐? 그리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판 지연시키고 유전 무죄 같은 사법체계 만들지 않았냐?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는 가깝지 않냐? 대통령 상대로 정치적 공격하고 있다.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이 김민석 형이잖아 싫어. 그다음에 이하경 민주당 의원 회장 집에 쳐들어가서 전과도 있는 놈이 말이야 어떻게 국회의원 하냐. 그럼 당신 부인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싫어해. 조혜주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도 싫어해. 왜? 부정선거 아니야 부정선거. 김어준이 너무 싫어. 왜? 여론조사 꽃을 통해서 여론조작했잖아 이러고. 체포될 명단은 결국 대통령에게 혹은 그 부인에게 낙인 그건 찍힌 없어요? 겁니다. 스픽스에서 나와서 맨날 떠들잖아. 그건 없어요? 박관천 이름도 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대체가. 저는 이게 무게가 무거워서 함부로 체포되지 않습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도 한 2개로 묶어야 됩니다. 근데 이 얘기 들어보면 거의 제가 게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게임에서 쟤 죽일까? 이게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작동할 수 없는 진짜. 내용들이에요. 무슨 이게. 오징어 게임이야. 게임. 진짜. 과대망상이에요. 과대망상. 그러니까요. 그 아까 생각해 보세요. 실미도하고 실미도가 거기서 왜 나옵니까? 그게 과대망상이지. 속된 말로 석자로 말하면요, 또라이고요. 정신분석적으로는 과대망상입니다. 참 대통령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대통령 뒤에 윤석열을 흔들어대는 김건희와 우리 명태균 씨가 있었다니 참으로 한심스럽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사단들이 저지른 죄를 자기가 파헤쳐가지고 자기가 감옥에 보낸 그 사람인데 자기는 더 심한 짓을 하고 있었구나. 이게 참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이고 한심스러운 상황이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 보수라는 말 하지 말자. 우리가 보수가 돼서 우리가 보수라는 거 다 인정해. 나는 보수라고 계속 얘기해왔고
보수가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 좀 알려주고 싶다. 우리가 보수의 참교육을 한번 시켜주마. 이런 생각으로 사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좀 앉았습니다. 많은 분들 우리 방송 보시면서 짜증도 내고 답답해도 하셨지만 이제 막바지 다 도달했다는 건 다 누구나 아실 것 같습니다. 이제 막바지입니다. 더 이상 뭐 해봤자 사실은 소용이 없고요. 국민의힘은요. 이제 윤석열 관심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요 윤석열을 지키다가 나까지 죽고 싶지는 않고 대선에 들어가서 대선에 이길 만한 후보하고 손을 잡고 당권을 쥐는 걸 이들을 목표로 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국민의힘 되게 부자예요. 당권을 줘야지 이거를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오늘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 동력연대 가가지고 또 난리가 났었다는데요. 그분 도대체가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